안녕하세요. 대전지 포스나입니다. 오늘은 중요한 이슈가 있어서 이거에 대해서 좀 공지를 좀 해드리려고 영상 촬영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저희 정비조합에서 이런 공지가 왔어요. 렉스턴 스포츠 및 칸, 올류 렉스턴 202마력으로 올라간 차량들이 이제 주로 해당이 됩니다. 거의 다. 자, 어떤 이슈냐면 엔진이 오일 때문에 늘어붙는 현상이 좀 이슈가 돼가지고 공지가 왔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저희 이제 쌍용이 아는 지인분들 통해서 이제 뭐 사업소 쪽에 이제 물어보고 해서 어떤 이슈인지 정확하게 좀 확인을 좀 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하셔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아주 귀담아 들으셨으면 좋겠고요. 엔진이 뻗습니다. 분명히. 특히 좀 전에 말씀드린 바와 같이 202마력 신형으로 바뀐 엔진들이 주로 해당이 되는데 이게 이제 저희한테 공지가 된 거는 OW30 엔진 오일을 넣지 말고 순정 0W30만 넣어라라고 이렇게 공지가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상하죠. 왜? 기존 쌍용 순정 오일은 OW30이었고요. 이번에 이제 바뀐 엔진 오일이 0W30으로 바뀐 건데 이 0W30으로 바뀐 이유가 그런 문제가 아니거든요. 그럼 어떤 문제 때문에 0W30으로 바뀌었냐? DPF 관련, 즉 배기가스 관련 때문에 0W30으로 엔진 오일이 바뀐 거예요. 즉 마력이 더 올라가고 토크가 더 올라갔는데 어떻게 왜 0W30으로 내려왔을까? 이런 부분이 과연 엔진이 고착되는 증상과 연관이 있느냐, 이제 그게 가장 저희가 알아봐야 될 큰 핵심이었거든요. 왜냐하면 저희도 530 엔진 오일을 넣고 또 쌍용 순정 엔진 오일도 넣고 이렇게 하고 있기 때문에 문제가 생겼으면 저희는 벌써 문제가 터졌어야 되거든요. 근데 저희는 그런 문제가 전혀 없었고 다른 데서 이제 그런 이제 이슈가 생긴다는 거에 대해서 저도 좀 의아하잖아요. 그리고 0W30이 바뀐 이유도 제가 정확하게 지금 다시 다 확인을 해봤지만 그 고착되는 거와 관련이 없어요. 뭐 한간에는 지금 202마력으로 바뀐 엔진이 뭐 오일 라인이 좁아져서, 즉 오일이 회전하는 라인이 좁아져서 그래갖고 점도가 더 묽어진 거다 뭐 이렇게 얘기가 나왔던 건데 실적으로 그 근거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확인해보니 제가 확인을 해봤습니다. 솔직히 점도는 크게 의미가 없어요. 점도는 의미가 없어요. 물론 0W30에 맞는 기준치를 넣으면은 이 엔진의 배기가스에 관련된 부분이 더 이득이 많은 것도 사실이겠지만 실질적으로 530을 넣으셔도 뭐 무방하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어요. 그러면은 왜 이렇게 엔진 고착 증상이 주행 중에 발생을 해서 이게 오일하고 연관이 있다 이슈가 되었는가, 그게 이제 문제가 돼서 그거에 대해서 핵심을 알려드릴게요. 그럼 첫 번째, 오일의 종류. 일단은 DPF 관련된 C3급, 최하 C3급은 넣으셔야 되겠죠? 근데 일반 엔진 오일을 넣으시는 분도 계시지만 또 하나가 뭐냐면 싸게 오일을 교환하신다고 해서 말도 안 되는 뭐 6만원, 7만원 이런 데 가서 오일을 교환하는 사례가 좀 문제가 되는가 보더라고요. 자, 오일의 질이, 기유라고 우리가 얘기하죠. 베이스 기유라고 얘기하는 부분이 너무 저가가 들어가 있기 때문에 오일이 굉장히 걸쭉한 거예요. 실제적으로 차이가 납니다. 똑같은 030이라고 하더라도요, 고가 오일과 저가 오일의 점도가 차이가 나고요. 또 똑같은 530이라고 하더라도 우리가 말하는, 쉽게 말하는 뭐 벌크나 이런 거 잘못 넣으면은 진짜 오일 떡이에요. 굉장히 되거든요. 이런 게 첫 번째 문제가 된다는 거예요. 즉 너무 싼 오일을 넣지 말아라. 두 번째, 이제 오일의 교환 주기. 그렇게 엔진 오일로 인해 갖고 엔진이 고착되는 증세가 발생하는 것들을 보면은 대부분 뭐 오일 교환 주기를 10,000km 이상, 막 20,000km 이렇게 교환하시는 분들이 많은가 보더라고요. 그거에 대해서 왜 교환 주기가 영향을 끼치는 거는 조금 이따 다시 한번 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일단은 교환 주기는 되도록이면 10,000km 이내. 되도록이면 순정유로 넣으면 5,000원에 조금 5,000 넘으면 꼬박꼬박 갈아주시길
권장한답니다. 물론 10,000km를 넘지 않고 주기적인 교환을 권장한답니다. 서비스에서도 이런 이슈가 발생을 하고 있기 때문에. 그래서 교환 주기는 되도록 철저하게 지켜라. 세 번째, 오일 필터. 요거 조금 재밌는 얘기인데요. LET 엔진에 들어가는 오일 필터가 있고 티볼리에 들어가는 오일 필터가 있어요. 근데 이게 똑같은 디젤 엔진이고 또 이게 티볼리 거를 렉스턴 쪽에 꽂아도 들어간다네요. 들어간대요. 장착이 된대요. 근데 이게 왜 문제가 되냐? 일단은 오일 필터가 분명히 틀리다는 건 알고 계실 거예요. 틀리거든요. 근데 티볼리 거를 쓰시는 분들이 실제적으로 많이 있습니다. 정비소에서. 진짜 멍청한 짓이에요. 그러면 이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 엔진 경고등이 뜹니다. 껐다 떴다 사라지고 떴다 사라지고 이런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얘기냐? 그 오일 필터가 가운데 구멍을 딱 정확하게 막아줘야 오일의 압이 새지가 않고 정확하게 필터로 순환을 해가지고 오일이 공급이 되는 거예요. 근데 이게 미세하게 안 맞는 거거든요. 미세하게 안 맞으니 이게 거기서 아주 미세하게 움직일 거 아니에요. 그러면은 거기 끝에 달리는 조그마한 실링이 제대로 기미를 유지를 못 해주기 때문에 오일의 공급이 순간적으로 제대로 안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런 이유로 인해 갖고서 또 박살이 난다고 하네요. 그러니까 이 세 가지가 지금 202마력 엔진의 고착에서 나오는 가장 큰 이슈라고 얘기를 하십니다. 제가 알아본 바에 따르면. 자, 그리고 그러면 이제 어떤 식으로 인해 갖고 왜 엔진 오일이 이제 영향을 끼쳐가지고 그 오일의 이제 그 종류가 왜 영향을 끼치냐? 이게 이제 교환 주기랑도 연관이 있고 종류라고도 연관이 있는 거긴 한데 대부분이 이게 202마력이 출력이 많이 올라가고 토크가 올라가서 열이 굉장히 많이 발생을 한다고 합니다. 자, 그래서 202마력 LET 엔진은 저압 EGR과 고압 EGR이 두 개가 달려 있어요. 그 저압 EGR이 달렸다는 얘기는 열이 많아갖고 냉각을 한 번 더 해주고 그 다음에 또 냉각을 해주고, 그러니까 두 번 냉각을 해주는 방식이에요. 배기가스를. 그만큼 터보에 열이 엄청나게 많이 발생한다는 거고 출력이 높아져서 나오는 증상이라는 겁니다. 근데 이 오일이 엔진 오일이 터보로 회전을 하잖아요. 터보로 들어가서 윤활과 냉각을 해주고 있습니다. 근데 이 엔진 오일이 교환을 잘 안 하면은 오일이 떡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터보가 박살이 나거나 아니면 엔진 오일을 너무 싼 걸 쓰면은 짧은 기간 내에 점도가 쉽게 무너져요. 오일의 수명이 급격하게 짧아지는 거죠.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죠? 점도가 돼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은 싸구려 식용유 갖고 튀기는 게 좋겠습니까? 아니면 좀 좋은 콩기름 갖고 튀기는 게 낫겠습니까? 우리가 먹는 음식을 좋은 기름으로 튀겨야 맛도 좋고 또 여러 번 튀겨도 쩐내 같은 이상한 냄새가 안 나잖아요. 엔진 오일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냥 싼 거, 그냥 까짓 거 교환 2만 킬로 해도 차 굴러가던데, 난 멀쩡하던데, 이런 식으로 방심하다 그냥 한 방에 날아가는 거거든요. 이게 지금 엔진 오일이 제대로 교환 안 하거나 좀 질이 떨어지는 오일을 넣게 되면 이 터보의 냉각을 잘 못하게 되고 순환을 잘 못하게 된대요. 그러면 터보의 흡기 임펠러가 있고 배기 임펠러 두 개가 회전을 하고 있거든요. 이렇게 이게 배기 쪽이 대부분이 깨진대요. 배기 쪽이 다 깨지면 순간적으로 오일이 뒤로 쫙 뿜어버리면서, 오일을 뿜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쪽에 터보에 오일이 못 들어가죠. 그러면은 그냥 엔진이 순간적으로 아웃이 탁 되는 거죠. 순환을 못 하니까. 터보가 박살나면서 그냥 엔진 30초면 끝난다고 합니다. 그냥 빡 썰면 억 하면 끝나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런 지금 엔진이 고착되는 이슈가 발생을 하는 거라고 하니까요. 여러분들께서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이 영상을 좀 참고를 하셔서요. 엔진오일 교환 주기를 잘 관리를 하시고 또 오일도 나는 잘 모르겠어 그냥 순정 넣으세요. 그냥 나는 오일 잘 몰라 그냥 순정 넣으세요.
자, 이렇게 문제가 발생을 해서 서비스에 들어온 차들이 일부는 AS를 받고 일부는 AS를 못 받았답니다.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좀 잘 들으셔야 돼요. 외부, 즉 센터에서 오일을 안 갈았어도 카센터에서 언제 얼마씩마다 어떤 오일로 교환을 꼬박꼬박 했는지 기록이 돼 있으면 그게 서비스 센터에서 인정할 만한 교환 주기, 이 정도면 정상적으로 교환을 했어, 이 정도면 오일 나쁘지 않아, 뭐 이런 이유가 되겠죠. 뭐 여러 가지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습니다만, 어쨌거나 이 사람은 오일을 꼬박꼬박 교환을 했다라는 그 증빙이 제출을 되신 분은 또 AS를 받았는데요. 그냥 이게 촌에 가면은 그냥 오일 갈아줘, 그려, 오일 갈고, 그려, 얼마 나왔네, 잘 가게, 기록 같은 거 안 해놓고 이렇게 하신 분들은 내 돈 주고 엔진 수리를 하셨다네요. 이거 결국엔 중요하겠죠. 언제마다, 그러니까 기록이 있냐 없냐, 얼만큼 주기로 교환을 했고 어떤 오일로 교환을 했고, 그러니까 이 사람이 관리를 했냐 안 했냐, 이거를 봐서 이게 꼭 서비스에서 안 했어도 보증이 되신 분과 안 되신 분이 여기서 또 갈렸답니다. 이 내용도 참고를 하셔서요,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지금 센터에서 쌍용 순정오일 12만 7천원 받는다고 합니다. 요번에 약간 단가가 올랐답니다. 그래서 뭐 12만 7천원 받는다는데, 이것마저도 비싸다고, 어디 가면 10만원도 안 하는데 너희 왜 이렇게 비싸, 그런 억지를 부리셨다가 그냥 한 방에 조지신 분들이 계시다는 거예요. 솔직히 순정오일이 단가가 비싼 부분이 있기 때문에 뭐 어디 가니까 뭐 6만원에 갈아준대요. 그냥 일반 오일 뭐 갖고, 그러니까 등급이고 나발이고 다 무시하고 그냥 가격이 조지는 거죠. 그런 오일 집어넣으면 이제 가는 거예요. 그렇게 하지 마시고 최소한 등급 오일이 어느 정도 그레이드 이상 되는 거를 외부 카센터에서 가르시더라도 교환하셔야 되고, 또 그 교환 주기도 5천에서 10,000 이내에는 좀 교환을 꼬박꼬박 해주셔야 되고, 맨날 이렇게 나는 10,000km마다 갈아도 엔진 멀쩡하던데, 나 20,000km 갈아도 괜찮던데 왜 너는 5천에 가르라고 그래, 이렇게 억지 부리시는 분들이 요번에 많이 좀 엔진이 뻗었답니다. 얘기 잘 듣고선 관리 잘 하셔서 피해 보시지 마시라고 이렇게 알려드리는 거니까 잘 참고하셔서요, 나는 그런 불이익을 받지 말고 그런 피해가 없도록 잘 조치하시기 바라겠습니다.